진짜 집을 한 채 살려면은 뭐 진짜 거지처럼 아껴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사회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 빡이 안 치겠냐고. 안녕하십니까, 깍친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뭐 전세 사기도 존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사기 쳐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훌럭거리고 이런 개새끼들이 존나게 널렸다고요. 하도 전세 사기가 많고 뭐 빌라왕이, 건축왕이니 뭐 왕자 붙여가지고 전세 가지고 사기치는 왕새끼들이 존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계속 기사를 팔로우하면서 판결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를 봐가지고 이제 그 내용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게 2023년 6월 20일경에 한경 비즈니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전세 사기 의심자 40%가 중개사. 이게 이제 하도 전세 사기가 지랄지랄 해대고 전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이 존나게 많기 때문에, 게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20, 30대 뭐 젊은 신혼부부나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당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진짜 집값도 존나 비싸, 애 교육비도 존나 비싸, 다 너무 비싸,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내 월급은 뭐 개미 똥만큼 오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집을 한 채 살려면은 뭐 진짜 거지처럼 아껴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사회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 빡이 안 치겠냐고. 애를 낳고 싶겠어요? 이렇게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데 무슨 뭐 그 출산율 올린다고 그 수백 조를 때려 부을 게 아니고 전세 사기를 없애세요. 이걸 확실히 없애라고.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최근에 그래가지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인천 미추홀구 거기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 여러분이 한 3명에서 5명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느낌으로 수년 전부터 갭 투자하네 뭐하네 개 지랄을 해대면서 이건 예고돼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었었는데 아무런 대비도 아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경매 공매로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X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서야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이제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인가 그것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아마 국토부가 아마 검경에다가 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검찰이랑 경찰에서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최근에 벌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수사 결과와 관련된 이 기사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건 말 못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전세 사기 의심자 가운데 40%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한 970명 중 414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인 264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연루됐다. 이 정부가 그 검찰이랑 경찰에 의뢰해가지고 전세 사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그 전세 사기 의심자 한 대략 1000명 중에 한 40%, 400명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중개보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개 업무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이렇게 사기치는데 악용되고 있다 이거죠. 물론 공인중개사 중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직역이든지 간에 그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탈을 하고 그 일탈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공무원들, 검사, 판사, 경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40%가 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전세 사기가 피해가 커진 것도 임차인들이 신뢰하는 중개사들이 가담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중개사가 작정하고 공모해가지고 속여버리면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뭘 잘 몰라. 보증금이랑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뭐 대항력이 뭔지, 뭐 전입신고가 뭔지, 배당 순위가 뭔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세계약이라든지 매매계약이라든지 이 계약 과정에서 중개를 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직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그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40%나 이 사기에 연루된 걸로 의심이 된다. 이거는 정말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 그 원인에는 뭐 이거 하다가 걸려도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공인중개사는 공공연하게 그 자격증을 돈 주고 대여해주는 그런 행위들을 비일비재하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군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따놓고 자기가 공인중개사 개업을 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개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중개 보조원들한테 명의만 실제로 빌려주고 한 달에 얼마씩 돈 받아먹고 자기는 실제 중개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중개 보조원이나 그 밑에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해가지고 하는 새끼들 입장에서는 그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어차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거니까 저 사람 이름으로 한 거고. 근데 그렇게 명의를 대했을 때 처벌이라든지 그 불이익이 그걸 해가지고 얻는 이익에 비해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해가지고 하나 사람 데리고 올 때마다 중개 수수료 요율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백으로 리베이트 식으로 해가지고 건당 얼마씩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뻔히 이게 그 문제가 있는 물건인 걸 알면서도 그냥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낭떠러지를 미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돈 벌어먹는 개새들이 존나게 많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 아주. 사람들 아주.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확실하게 페널티 주는 식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들이 공제증서라는 거를 딱 준단 말이에요. 뭐 보증 대상이 한 1억 원 딱 써가지고 계약을 한 임차인들한테 주면은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공인중개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중개 사고가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손해가 생겼을 때 공제협회에서 1억까지 나한테 배상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1억이라는 거는 그 공인중개사가 그 1년 동안 중개한 모든 중개 계약을 보증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가 1년에 사고를 한 건밖에 안 쳤다고 하면은 뭐 1억을 다 배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사기에 공모해가지고 여러 건 사기 쳐버리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가 전체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현실적으로. 하여간 그런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하고 좀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중개사 측 스스로가 자기의 신뢰나 어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공인중개사 협회 스스로 해야지 뭔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뭐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이 뭐 제정이 되고 해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건지 뭐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 끝에 그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를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불만도 많이 쏟고 하더라고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세 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고 여러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 저도 뭐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우선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등기부를 돈 주고 팔아먹지 마세요. 그거를 돈 받는 이유가 어떤 경매업체나 이런 데서 크롤링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무작위적으로 정보 수집해가지고 트래픽을 유발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그 돈 주고 팔아먹기 시작하면은,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자기가 계약하는 부동산, 뭐 임차든 매매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등기부를 어떻게 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하고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돈 내고 결제하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있고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등기 떼는 게 그렇게 쉬운데 뭐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봤어요. 병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설다고, 이게 낯설고 어려워요. 요새 막 차 번호 치면은 뭐 쭉 이력 나오고 그런 것처럼 등기부는 돈 주고 팔아먹지 말라고. 그거 해가지고 국가에서 얻는 그 예산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 그거 해봤자 1년에 몇백억일 텐데, 그 몇백억 그게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나 이런 거에 봤을 때 그렇게 큰 돈 아니란 말이에요. 큰 수입이나 큰 세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정보를 누구라도 쉽게 집업만 치면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고 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고 이거를 초등학생이 검색해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어디 쳐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해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중개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쉽게 돼야지 사람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를 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 나기 전에 내가 계약을 하고 돈을 줄 그 해당 시점에 등기부만 제대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 사기 엄청나게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그 등기부 정보 같은 거를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 주고 팔아먹는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결문은 망할 것도 없지. 등기부에 비해서 판결문은 훨씬 더 업데이트 비용이 적은 정보인데도 판결문도 똑같이 1,000원 주고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할인도 안 해줘. 많이 산다고 해서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또 관심 있고 개빡치는 이 이슈가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런 그 소송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와 이 사법체계 모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힘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걸 누군가라도 듣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좀 빠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되게 진심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생각들이 잘 일단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조가 돼가지고 실제 법안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람되고 좋은 일 같죠. 의미 있는 일이고 재밌고 그런 취지에서 빡친 변호사 채널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이 영상 여기까지 봤다고 하면은 굳이 구독 한번 누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빡친 변호사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